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양파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더불어 양파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 그리고 건강한 섭취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딱 6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양파는 수세기 동안 약재로 사용될 만큼 건강에 좋은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퀘르세틴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양파는 심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 조절, 암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처럼 양파는 건강을 위한 다재다능한 슈퍼푸드라 불리기에 충분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파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5가지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와 우유입니다. 양파와 우유는 둘 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지만 동시에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파 속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촉진합니다. 반면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위장 내 소화 환경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능력이 약한 사람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이 조합으로 인해 복부 팽만감, 속쓰림, 더 심한 경우 위경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기적으로 양파와 우유를 자주 함께 섭취하면 위산 분비의 불균형으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유가 위를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 장내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는 소화 불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섭취할 때는 우유 대신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체 음료는 위산 중화 효과가 약해 소화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며 양파와 함께 섭취해도 속쓰림이나 팽만감의 위험이 적습니다. 두 번째, 양파와 고기류, 특히 붉은 고기입니다. 양파와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은 많은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양파가 고기의 풍미를 돋우고 고기의 단백질이 양파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조합이 모든 경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양파 속 알리신은 고기 속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체내에서 독소로 작용하며 장내 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대장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장에 오래 머무르며 발효 과정을 거쳐 유해가스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파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이러한 발효가 더 활성화되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파와 고기를 함께 섭취해야 한다면 흰살 생선이나 닭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보다 소화가 빠르고 암모니아 생성 위험이 낮아 부담이 덜합니다. 양파를 살짝 볶아 알리신 함량을 줄이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파와 설탕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양파와 설탕을 함께 사용하는 조합은 흔히 양파조림, 카라멜라이즈드 양파 등의 요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 속에 천연 당분과 설탕이 결합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죠. 특히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설탕과 양파의 조합이 장기적으로 대사질환 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파와 해산물, 특히 새우입니다. 해산물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특정 조합에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새우와 같은 해산물은 아미노산 중 하나인 아르기닌이 풍부하며 이는 양파 속 황화합물과 결합하면 몸에서 요산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산은 체내에서 축적될 경우 통풍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관절 건강에 민감한 중장년층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우와 양파를 함께 조리하고 싶다면 생양파 대신 삶거나 찐 양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된 양파는 황화합물 농도가 낮아져 요산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우 대신 흰살 생선을 선택하면 요산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양파와 발효식품입니다. 양파와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 역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으며 발효식품은 산 성분이 많아 위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성분이 결합하면 위산 과다가 발생해 위염이나 위궤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품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고 싶다면 양파를 충분히 익히거나 조리 후 섭취하세요. 또한 발효식품 중 산도가 낮은 것을 선택하거나 양파를 소량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양파는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것처럼 어떤 음식과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능이 배가 되기도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파를 더욱 건강하고 똑똑하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